그 김종인 위원장의 개혁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성공한 적이 10%? 개혁됐다는 이미지만 챙기고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외무자 딱 취급을 하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 패착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이제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뭐 원희룡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견제를 하는데 권력게임 벌일 주제가 못 돼요. 뇌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자기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짚을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강하겠다, 뭐 자력갱상하겠다, 뭐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시사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해설하는 시사 끝장. 이번에는 야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창조적 파괴 혁신을 통해서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처럼 용병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체제에 대한 또 비판도 상당히 좀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통합당의 현재 그리고 통합당의 미래의 운명을 가릴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통합당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네. 통합당에 빠진 게 뇌거든요. 네, 뇌가 없다. 그러니까 뇌를 지금 이식한 거예요. 김종인 씨가 들어가가지고 뭐 나름 좀 잘하고 있잖아요. 이슈도 만들고 있고 네. 기본소득 같은 이슈 원래는 이제 원래 좌익에서 왼쪽에서 주장하던 것을 갖다 이재명 지사가 딱 받아버린 거죠. 네. 이재명 지사 참 머리가 참 좋잖아요. 네. 재난지원금인데 이걸 갖다 기본소득으로 슬쩍 이분이 약간 사기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슈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평소에는 이제 선입관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이미 받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슬쩍 해가지고 이걸 이슈화를 시켜버린 거죠. 아주 탁월하고 그런 부분의 능력은 제가 이제 평가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김종인 씨가 받아버린 거죠. 근데 지금 성격이 굉장히 좀 달라요. 이쪽은 이렇게 뭐랄까, 약간의 이렇게, 그런 쪽이죠. 아주 단기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거고, 반면에 김종인 씨가 생각하는 건 좀 더 큰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제 AI가 등장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게 되면은 옛날에 산업혁명 때는 인간이 신체로 하던 기계가 대신했는데 이제 인간이 뇌로 하던 것마저 누가 대신하냐면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 일자리가 떨어지고 생산력은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떨어지면 사줄 사람은 없고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서 기본소득 발상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이분은 방점이 좀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뭐냐면 보수가 이제 과거로 돌아갈 게 아니라 미래로 가서 그쪽에서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러다 우리 또 의제를 빼앗겨버린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잖아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논쟁하냐면 미래에서 논쟁하거든. 정책 의제를 가지고. 그 정책 의제 가지고 미래에서 논쟁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디 가냐면은 무덤을 파냐만 해요. 저쪽 해방 전후사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주 비교적 참 잘하고 있다고 좀 믿고요. 그 밖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의제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보수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은 옛날 보수는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유연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만 해도 맨날 고도성장만 얘기하고 독재만 얘기하는데 박정희가 도입하는 게 국민연금 도입했어요. 의료보험 도입했고요. 고교평준화 도입한 사람이고요. 키스트 설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정책을 편 게 누굽니까? 냉전을 무너뜨린 게 노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전통이 쫙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쪽 586들하고 싸우는데 586들이 사실 몸뚱아리는 다 보수거든요. 다 기득권층이 되는데 머리만은 아직도 자기들이 옛날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하고 대립 구도를 긋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상식적으로 중간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까지 선을 긋다 보면 자기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슈가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수구 꼴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권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은 한국 사회를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신시켰어요. 그 업적입니다. 문제는 그 변신을 통해서 뭐가 발생했냐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IMF를 극복해야 됐잖아요. 양극화 격차. 그런 가운데서 옛날에 사회보장제도를 대신했던 게 평생고용의 약속과 연공서열이라는 거 있죠. 내가 잘하면 잘해서 또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애들 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과제를 남긴 겁니다. 근데 MB는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747,
옛날에 고도성장만 하면 돼요. 고도성장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잖아요. 그게 불가능한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망한 거고. 그래서 김종인 씨가 그때 그 박근혜 캠프랑 결합해서 했던 게 경제민주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 맞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됐던 거고, 그때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 문재인 캠프는 메시지 생각나세요? 메시지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진 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요. 앞으로는 아마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시작되지,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등등등등등등.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진보 보수 이런 거 없습니다. 흉묘 백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진보니 보수나 이 얘기를 들어본 적, 독일에 있으면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민당, 삼인당 얘기는 들었어도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 정책은 보수표, 이 정책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실 박정희는 공화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포용해 간다라는 생각까지는 있었는데 부자들만 신자유주의 더하기 권위주의예요. 줄푸세. 그렇죠. 세금 팍 줄여주고 규제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 막 들고 일어나면 법질서 세워서 때리고 이렇게 형용화된 거죠. 여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뭘 좀 해보려는 저거 좌파 정책이네. 홍준표가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예.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도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뭘 하려면 저거 우파 정책이다. 그렇게 또 이재명 지사 비판하죠. 요즘은 그 정책이라는 게 좌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거기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원희룡 씨가 아마 이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김종인 위원장이 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런 진보 보수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그렇죠. 맞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보수도 미래를 기획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어느 정책이든지 간단합니다.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거기다가 좌파 색깔 입히고 우파 색깔 입히면 땡이야. 네. 지금 독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누가 만든 거냐?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거예요. 왜 도입했냐? 좌익들 때문에. 막 마르크스주의가 막 팽배하고 막 노동자들 막 데모하고 파업 일어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책 딱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딱. 국민의 생존권을 보존하는 게 국가 임무다. 우파 브랜드를 딱 찍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10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신자유주의야. 이거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빨갱이 좌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하여튼 하여튼 제 버릇을 개를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당해드리면 안 됩니다. 당해드리면 안 되고 무슨 대권 꿈꾸는데 그냥 대구 나갔으니까 그냥 구청장 나가세요 선거. 세상에 대선까지 나온 사람이 당에서 좀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야 똥개냐 집 앞에서 싸우게. 근데 무슨 또 대권 꿈이냐. 아니 대구 내려가 집 앞에서 싸웠으면 그냥 구청장 선거 나가세요. 앉아가지고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개혁이 네. 과연 성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게 쳐주지는 않아요. 성공한 저는 10%? 워낙 그 안에서 기득권이 또 심하다. 반김종인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산시킬 수도 있고 그냥 단골만 갖춰준 다음에 내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미지만 챙기고 개혁됐던 이미지만 챙기고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사실 통합당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영입을 하고 뭔가 변화, 개혁을 좀 바라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21대 국회 구조상 거대 여당이 역대급으로 그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야당다운 역할을 하기에 구조적으로 일단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100석 가지고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가지고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보다 안 되는 의석 가지고도 84석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존재감 드러낼 수 있거든요. 정치적 역량의 문제인데 과연 그런 정치적 역량이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통합당에서 그나마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그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들만 된다는 거지. 이게 역설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냐면 그쪽도 그 유권자들을
그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 유권자들이 상당히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이고 네. 이른바 수구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은 태도 있죠. 왜? 어차피 뭐 정권 안 되다 하더라도 호남 중심의 민주당 의원들처럼 지금 그렇죠. 영남 중심의 통합당의 상황이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가장 좋은 건 내가 국회의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우리 편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내가 국회의원 하는 내 거죠. 자리.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굳어질 위험이 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들이 좀 튀어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씨의 발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보수 말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뭐랄까 문제의식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 보수라는 건 진짜 보수가 아니야 이런 거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층은 없거든요 사실은. 보수는 보수고 진보는 진보인 거잖아요. 스윙 모터죠 그냥.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럼 보수가 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나는 정말 이래서 이 보수당을 찍는 거야라고 하는 모럴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든다라는 것까지 내가 오케이야. 그걸 만들자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이제 역사도 보수 정당의 역사를 다시 써야 돼. 맨날 그 박정희 뭐 이런 게 아니라 박정희 정권 내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봐서 괜찮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대 보수 정권이 해왔던 것 중에서 우리 시대의 관점에 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걸로 보수의 역사를 다시 짜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수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용병? 이렇게. 네. 딱 하나 네이밍을 딱 했죠. 그래가지고 외부자 딱 취급을 하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 패착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수는 무엇인가? 그 논증을 좀 해야 되고, 보수의 모럴 코드를 좀 다시.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반성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한 다음에 그래도 보수는 옛날에 이랬다, 이거 살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싹 빼놓고 옛날에 보수는 이거였으면 자화자찬이 되잖아. 그러면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저 뭐야. 그래서 아주 처절한 뼈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우리 정말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당에서 할 때 5.18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취했던 것들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적대적 태도만 취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 적절하지 못했다는 적절한 반성 위에서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것이 그 일종의 그런 거죠. 김종인 파워게임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그렇게 판을 짜는 것은 당을 망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판을 짜면 당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저분 아무런 세력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치면 내쳐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뭐 원희룡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견제를 하는데 난 그게 논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토론이 되고. 권력 게임이 아니라. 권력 게임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권력 게임 벌일 주제가 못 돼요. 용병 때문에 뇌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자기들 내에서 뭐 자력하자라는데 내가 볼 때 그들 능력 없어요. 오죽하면 생각해보세요. 1월달, 2월달, 그 지금도 그렇고 야당 역할 나 혼자 했거든 사실상. 다시 말하면 싸움의 기술도 모르는 거거든요. 싸움의 기술도 모르니까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직 비방만 하면 그게 비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비판할 능력도 못 갖추고 또 하나는 내부에 점검할 능력도 없어요. 자기 점검 능력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짚을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강하겠다, 자력갱 상하겠다,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이번에 손을 잡고 또 여권을 견제하고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반문 연대 이외에 뭔가 공통점이나 교집합은 없어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더 동력이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쵸.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저 사람들이 벌인 게 공정과 정의의 영역을 벌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중도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다 그냥 만주벌판처럼 그냥 버려놨어요. 거기 가서 말뚝만 박으면 내 땅 되는 건데.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때 쉽게 말하면은 미래통합당이 개혁보수로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가치의 관점에서 저들이 하는 행태가 굉장히 낡은 행태로 보이게끔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중도랑 연합을 한다면은 좋죠. 근데 그 꼭 반문연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한 게 없는데 뭘 자꾸 그렇게 선을 거기다 쳐. 미래를 보고 대통령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한 일 없거든요. 그냥 의전하시다가 그냥
그렇게 퇴임하시고 네. 그렇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네.